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처참히 내려앉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했었던 하루였는데요. 7,900 위에서 출발했던 지수가 오후 들어서 7,40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감 들어서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7,600은 회복한 채로 그래도 5%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장에서 바이오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오전 그리고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좀 조용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늘장에서 1.8%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정말 잘 냈습니다. 이 분기 영업이익 89조 원 이게 이 성과급을 제외하면 106조 원 이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이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다시금 칼을 빼든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축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0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엔터주들은 오늘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터주들 극단적인 저평가 인식 속에서 오늘장에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SM이라든지 하이브 이런 종목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 6% 가깝게 또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10% 넘게, 삼성전기 역시도 10% 넘게, 현대차 또한 5%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좀 조용한 흐름이었는데 바이오주들 쪽으로 또 매수가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1.5% 그리고 HLB는 6%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1% 넘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5% 넘는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성신양회입니다.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건설 중소형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레미콘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성신양회 애프터마켓에서도 11%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삼양식품, 한섬, 그리고 하이브, S-오일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18%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클리오, 한스 바이오메드, 위메이드 맥스, 큐리오시스가 상승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검은 화요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젠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나는 듯한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로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면서 장중 이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5%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1.8% 넘는 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변동성도 극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 친구보다 자주 만나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 6월 달도 그렇고 7월까지도 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 친구들과 일상을 거의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피곤한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주식 관련된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뜻하지 않은 시장의 하락세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뭐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뭐 언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이후에 조정이 있었다라는 말로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됐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을 했었을 때 늘 따라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뭐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내일 승부주를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의 현상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뭐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위기 이후에 또 다른 기회를 또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또 올라가는 그러한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은 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관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4-5줄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귀에 딱 찌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89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역대급이죠, 여러분들. 글로벌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실적을 낸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차익 매물이 나온 거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해석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반박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가 뭐 축포를 쏘는 게 아니고 축하를 해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남의 집 잔치집에 와가지고 지금 찬물, 똥물을 지금 끼얹어 버렸죠. 네, 반도체 추가적으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주가의 가격적인 메리트만을 따지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의 주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예, 매출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투자자들 또는 시장에다가 뭔가 설명을 해주고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사실은 잠정 실적 발표는 그냥 넘버만 공개를 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근데 본실적이죠. 7월달 말에 가서 본실적을 낸과 동시에 각각의 이제 사업부별로 얘기가 나오겠죠.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중간의 공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거나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라고 했었을 때 찾는 이유들은 을에 나와요. 근데 이 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몰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여전히 AI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2027년도까지, 2028년도까지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그 기업들의 뭔가 이제 생존 게임,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의 의견 자체를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거고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관련된 뭐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의견이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뭐 펩 자체의 지연 자체가 워낙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성들은 부각이 되는 거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핸드셋 관련된 사업부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2분기까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매출액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국내 수급적인 이슈들에서 조금 더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과 다양한 뭐 시장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오전장 한 20-30분 정도는 올라가나 라고 했지만 연기금이 시장에서 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그와 더불어서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도 물량까지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을 수급적으로 압박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또 도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늘 이번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강조해드렸던 엔터, 화장품, 바이오는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도 오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 화장품,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 순환매 섹터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들? 다 바이오를 제외하고 실적이 기반이 돼서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가 기대는 섹터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 문장을 썼어요. 중요한 구간에 진입한 국내 증시입니다라는 얘기들인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제가 6월달 마지막 방송도 그렇고 7월달 지난주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7월달에 제가 지수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로 기대를 안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많이 나와서 아쉬운 일이긴 한데 일단은 7월달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 실적 시즌을 제가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7월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다소 조금 처지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균 가격이 딱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7월달은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종목 장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해드렸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자,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의 기억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3월 1분기 끝나고 나서 박스권 그려지다가 5월달 중순쯤 들어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레벨업이 이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월달에 저점, 그죠? 6월달에 저점, 그리고 현재 요 7월달로 들어오면서부터 직전에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7,000포인트의 초반대까지 지금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저는 요 구간 안에서 굉장히 공방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뭐 삼성전자가 뭐 덜 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눈치 보면서 덜 가고 하더라도 요 라인을 훼손시키지 않은 변동성들은 오늘은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요 구간대에서만 지지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서 7월달 시작할 때 여러분들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면 지수의 상방은 기대하지 말자. 지수의 드라마틱한 상승은 기대하지 말자. 종목에 대한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자라는 요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요것들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코스닥이 더 아쉽죠. 코스닥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큰 소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야, 이쯤 되면 올라올 법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여러 가지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그냥 우리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야, 이 정도면 올라와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빠진 시장이 지금 코스닥 증시거든요. 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지금 못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면 코스닥 시총상에 있는 섹터군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은 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나 2차전지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이 불분명한 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다고 되면 2분기의 실적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 경직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후에 다시 3분기와 4분기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도 분명히 미국 쪽에서는 실물 데이터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AR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경기 좋은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물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꽤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패드 쪽에서도 금리 인상 카드를 지금은 막 만지작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매크로 정황상 금리 인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찌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다 투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또 코스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도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여태까지 내가 들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은 최근의 저점 자체, 800 라인 자체를 하나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되면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네, 제가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늘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내일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이어갈 거예요. 자, 또다시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야, 이게 진짜 정말 보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거를 매 월마다 지금 보고 있고 매 주마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로서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이제 막 시장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장이 이랬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 뭐 새롭게 나는 들어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 나 계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1번, 2번, 3번, 4번 쭉 갖고 있어요. 요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전략이 딱 떠오르지가 않죠. 왜? 얼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는 뭐 호랑이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뭐 여러 이렇게 봤을 때 맹수를 딱 만나게 되면 몸이 언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성들이 나올 때 사고가 딱 멈춰버려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그리고 내일 똑같습니다. 실적 시즌 종목 10선.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적은 나쁘지만 주가에 이미 다 투영이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오늘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실적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 10선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롱텀으로 길게 보자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여전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새롭게 담을 만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서브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많았었잖아요.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군들. 새로운 밸류체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교육방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 또 강의 이어갈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음 코너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7월 달에 이미 우리가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기에 7월 달에는 지수 상승 가파르게 올릴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기다가 이 변동성도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친구가 다시금 칼을 빼돌면서 시장 또 침체된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위기 이후에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어디서 모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하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시장이 막 올라갔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해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6월 지나고 7월 되다 보니까 이게 막 급락 나오고 네,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참 저 역시도 막막하고 주변에서 사람들만 만나면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질문만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야 될지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과연 위기 이후의 기회를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올라간 날은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요. 맞아요. 또 밤에 뭐 집 앞에 맥주집도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이 지금과 같은 또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참 이게 대한민국이 좀 침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확실히 이 주식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들어서는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깊숙이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 현재 지금 시장은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뭐 잘 오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미 지났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뭐 나의 경험을 삼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의 정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무료로 배포를 하는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차트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노하우. 어떤 노하우?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가 여기다가 좀 담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한번 좀 큰 변동성을 맞게 되면 시장이 이런 데인가? 라고 느끼시는 바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실력을 좀 키워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태까지 배워왔던 여러분들의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딱 한 가지만 넣으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실전입니다. 실전 감각만 딱 익히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거하고는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늘 시장에서는 뭐 1시간에도 바뀔 수도 있고 뭐 2시간에도 바뀔 수 있고 뭐 오전 오후가 막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막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디서 알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워요. 딱 하나예요, 그냥 실전입니다. 실전성을 높여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변동성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3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전 매매 원칙입니다. 근데 이 실전 매매 원칙을 여러분들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입니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보여요. 물론 빠르게 여기를 이탈을 시킨다, 120 이상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구간으로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에 대한 원칙들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락장에 대한 원칙들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칙 하나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횡보장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박스권 장세에서의 매매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횡보장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에 입각한 주가 변곡점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가 변곡점을 찾게 되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예제들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7월 2일이에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하이브라는 종목을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이브. 이렇게 진행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에요. 박스권 하단. 횡보장에서에 대한 박스권 하단 종목. 그리고 하이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꼭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죠. 엔터 종목군들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빠질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2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엔터주들은 성수기 진입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고점에서 변동성 보여줄 때 이 종목에 오히려 시장의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해서 관심 수급들은 들어올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로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무슨 종목 말씀드렸냐면 JYP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 서킷 브레이크 열리고 이게 뭐야, 서킷이야 뭐야 막 이럴 정신이 없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급등세가 나옵니다. 그럼 7월 2일 날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더라도 한쪽에서는 수익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포지션을 구축을 할 수 있었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현재의 시장을 보시면서 너무 숫자에 빠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지치고 힘드시고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펌텍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까지도 주가가 6%가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38,000원, 39,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에 끝났죠? 45,800원에 끝났습니다. 자, 이 종목도 더블 바텀이죠. 여기. 화장품주들 2분기 실적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와 다르게 화장품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마지막 밸류 체인, 화장품 용기 업체, 펌텍코리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더블 바텀 만들고 오늘 5일선, 21선 차례대로 21선 돌파되고 60일선 돌파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 다른 종목군들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수급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2일 날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24일이에요. 이날도 화장품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제가 시간을 역배열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 뭐죠, 여러분들? 트로이에 나오는 영화배우 이름이 뭐죠? 브래드 피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이제 거꾸로 계속 먹어가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기억으로 시간을 점점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6월 24일 말씀드렸던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날도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마스크팩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 수출이 괜찮아요. 수출 판매가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딱 하루 음봉 보이고 오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0%예요. 자, 이 종목도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달바글로벌.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 10일서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죠. 달바글로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내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괜찮습니다. 실적 시즌 내에서 해볼 만한 섹터가 화장품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6월 10일 날.
그 패턴이 어떻게 된다? 고점 낮아지죠. 저점은 높아지는 삼각수렴이요. 그냥 단순하게 패턴 플레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야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죠. 그냥 막무가내로 패턴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삼성전자 올라갔었어야 돼요. 마이너스 9% 10% 빠져서 서킷 브레이크 만드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어야 돼도 부족할 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6월 10일 날 달바글로 말씀드렸던 자리, 그리고 심지어 6월 18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달바글로가.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6월 23일서부터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23일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렸고 26일 날에 걸쳐서 한번 또 말씀드렸고 29일 날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11,740원에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자리 자체가 다 8,000원대 후반, 9,000원대 초반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0,000원대를 넘어서서 11,000원대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이블 CNC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미국과 유럽에서 드디어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작년도 연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실적을 딱 보여드렸죠. 2분기는 아직은 뭐 FN 가이드를 통해서 또 시장에서 잠정 컨센서스가 잡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유사한 화장품 종목군들과 비교를 해서 유추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에이블 CNC도 바닥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약간은 숨은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딱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 6월 달 중순 이후서부터는 제가 이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7월 달 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을 사실은 해드린 거죠. 화장품을 몇 개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제니, 펌테, 7월 달 시작에는 하이브. 그럼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종목군들을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6월달, 7월달에 버텨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효성증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12% 왔고요. LS 일렉트릭도 6월 29일에 말씀드리면서 딱 이틀 만에 22%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늘 준비하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빠져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늘 빠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도 또 올라오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들이 시장은 늘 변화무쌍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늘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당혹스러울 정도의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들 피곤하시겠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익혀 나가보시자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이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나는 이런 거 기본적인 개념 다 알고 있어. 그럼 차트의 정석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딱 질문을 하시게 되면 요게 있어요. 우리 앞절에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뭐 가까운 예를 들자면 7월 2일 날 말씀드렸던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화장품 섹터들도 마찬가지야.
그 종목군들을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제가 수식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방법이 좋으시다면 이 방법 그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방법에 나의 색깔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거기에 뭐 나만의 조건들을 넣으셔가지고 또 종목들을 또 찾아보시게 되면 꽤 괜찮은 성과 그리고 꽤 괜찮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렸고요. 또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는 뭐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은 내일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우리가 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2,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잘 선별해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화장품 관련주 실적 시즌에 맞춰서 그리고 엔터주, 하이브 특히나 강조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여러분들께 여러 종목들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전력기기 섹터,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맞춘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실전에 있어서 이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섹터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6시 또 승부주 시간 계속해서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법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방금까지는 실전 예제에 대해서 또 챙겨봤는데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워낙에 또 흐름이 예. 시장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때그때 타임에 맞춰서 우리 또 트레이딩 했고 또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소개시켜줬던 종목들 티핑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진 세미케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6월 10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날 바로 8%의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 시기별로 내가 끊어가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러한 요령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제가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점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바닥에서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와요. 근데 이 평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그 다음날 빠르게 수익을 취하고 나오는 전략이에요. 이런 매매들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6월 5일 날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로보추 봐요? 안 보시죠? 안 봅니다, 이거. 로보추. 왜? 2분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로보추들이. 꿈을 먹는 산업이죠. 근데 실적을 봐야 되는 실적 시즌에는 로봇주가 매력으로 보일까요?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사실상 지금 시점에는 맞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로봇주들을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들에 대한 타이밍들이 바로 이런 타이밍들이죠.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게 분봉이거든요. 자, 저점 만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대량거래량 실리면서.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과감하게 저점 공략,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들이에요. 이런 전략들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정말 무수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당장 오늘 이거 했으니까 내일 해야지 라고 보다는 점점 매매 횟수를 늘리면서 경험치를 쌓게 되면은 이러한 매매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시장에서는. 그 포인트만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깨지더라도 시장이 밀리더라도 우리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 달 초반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였어요. 1차 상승 이후 2차 눌림목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뭐예요? 교차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었던 거죠.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이 종목이 우리에게 100%에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SFA라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빠졌어요.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SFA로 딱 되게 짧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죠.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의 저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1차 돌파로 인해서 저항이 뭘로 바뀌었죠? 지지로 바뀌죠. 그리고 리바운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딱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몇 프로? 50%의 변동성들을 보여줘. 이제 우리 이 시기가 딱 지나게 되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속출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오늘 삼성은 빠졌어요. 오늘 지수 서킷 브레이크네. 여기서 실망할 게 아니고 정말 주식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래 오늘 빠진 거 뭐 지나간 일인데 내일 어떻게 될 건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건데 이거를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의 승부주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일들에 대해서 오늘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은 잠시 접어두고 내일을 준비를 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일장을 준비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오전 10시 반이에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갈 거예요. 주제는 딱 3가지입니다.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내 계좌, 내 종목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내가 킬리만조의 표민처럼 먹이를 찾아다닐 것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두 번째, 실적 시즌에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10선입니다. 제가 7월 달에 힌트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7월 2일 날 하이브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펌텍코리아 말씀드렸죠. 6월 달 시작하면서 화장품주들 지금 벌써부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실적 시즌에 관심 가져야 되는 낙폭과될 수도 있고요. 눌림목을 보여주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길게 하반기에 반도체만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있다. 라고 하는 업종들 있죠.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이 밀리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종목들을 잘 선점을 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들과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자, 오늘도 2종목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히든 종목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쓸게요. 첫 번째 종목은 AEPR입니다. 오늘 몇 프로 올라갔죠? 8% 올라갔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우리 이 패턴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네, 저점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5월 달에 딱 정점 찍고 나서 45만 원의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APR 여전히 유럽과 미주 지역을 통해서 계속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강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평이 과연 정배열의 끝자락에 진입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43만 원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바닥이에요.
근데 더블 바텀을 만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바닥 중에서도 왼쪽에 대한, 그러니까 오른쪽 바닥 저점 자체가 꼭 굳이 직전의 저점을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높아지는 패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으로에 대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패턴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고요. 기관 수급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상 하락할 펀더멘탈이 아니다. 라는 거. 여기 이 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 그럼 지금 시즌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APR 또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들고 오셨는데 히든 종목의 힌트를 좀 드리자면 2분기 실적주 그리고 기관 중심 수급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짤막한 한 줄까지 덧붙였죠. 더 이상 하락할 펀디멘털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또 공부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 시장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장중에 진행되는 방송까지도 챙겨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과 더불어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